뉴스파이 측의 순서입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을 향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야 할 교단이 그러나 교권 침해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스승의 날 관련 행사가 전격 취소된 지역이 많아요. 거의 뭐 안 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북교청은 올해 행사를 예년과 동일하게 하려 계획을 했었습니다. 네네. 표창장도 드리고 또 이렇게 30년 근속한 교사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그런 행사를 예정했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를 지금 보이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에 우리도 동참하고 거기 실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취소를 했고요. 대신 성명서 발표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도 저랑 이제 세대가 좀 비슷하니까 예전에 초중고 때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런 날 스승의 은혜막 노래도 같이 함께 부르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편을 짜서 축구 시합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스승의 날 행사는 일부 학교에서부터 알아서 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최근 보면 스승의 날 오히려 밝아야 할 선생님들의 얼굴이 더 어두워 보여서 더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례로요. 최근 충북 교사 노조가 충북의 유치원, 초중고 특수교사, 교사 약 3,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교권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즉 50%가 넘었는데요. 최근 3년 안에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3,500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나는 3년 동안 그 안에 교권을 침해받았던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교사들은 뭐 때문에 왜 교권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교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라는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거의 75%에 가까운 교사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교사를 경시하는 교육 정책과 정부 당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51% 이상이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70% 얘기했고 지금은 50%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문 자체가 복수 응답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답안을 2개 이상 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그리고 교사 집단에 대한 사회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제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가장 두 가지, 그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사들 입장에서 뭔가 제도적 말이 워낙 학부모들도 또 학생들도 학교 바깥에 있는 다른 어떤 제도권에서도 자꾸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를 하니까 교사들도 뭔가 제도가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학교를 구성하는 가장 큰 구성원들이 한쪽은 교사, 한쪽은 학생인데 요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과연 누가 행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권 침해를 당하는 유형, 어떤 유형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교원들의 어떤 설문 응답을 기초로 해서 정리한 건데요. 제일 많은 것이 교사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우롱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학부모로부터 그런 전화가 오거나 또는 동료 교사로부터 그런 어떤 관리자로부터 그런 얘기가 들어오거나. 동료 교사나 관리자까지도. 근데 일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아무래도 학생과 학부모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업방해 등 부당한 교육 활동에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것들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위협이나 언어 폭력, 그리고 참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 특히 여자 선생님에 대해서 이러한 선을 넘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우리 충북도는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는 섬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이런 성범죄가 또 발생해가지고 중형이 선고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참 도저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의 선을 넘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뭐 은사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얘기까지 듣고 저희가 지냈던 지금은 전혀 너무나 세대가 달라져가지고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에 좀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교권 침해의 대상자 가장 많은 교권 침해자가 학부모와 학생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그럼 학부모, 학생 중에 누가 더 많냐? 학생이 학교에
항상 있으니까 네. 선생님과 가장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학생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학부모가 54.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4.2%. 예, 복수 응답이긴 합니다만 예. 학부모가 가장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또 한 40%가 넘게 그 어떤 교권 침해의 주체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그 다음에 동료 교사 등이 뒤를 이어서 이렇게 주체로 그렇군요. 열거가 됐습니다. 자꾸 예전 얘기에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들으시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한번 찾아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조심스러워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부모들이 교권 침해의 가장 많은 대상자다. 참 의아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설문조사를 기초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선생님들을 조사 3,500명 네. 정도 되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그런데 이게 단지 그분들의 설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교육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현황, 예.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네네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최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예. 5년간 교권 침해 건수가 310건이 이미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요. 네. 310건. 예. 그런데 그 추이를 보게 되면요. 2014년에 35건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 2015년에 99건 증가를 했죠.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6년부터 이제 꺾이는 하향 추세를 내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감소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교권 침해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어떤 통계상으로 나오는 어떤 자료입니다. 예전의 학부모님들하고 지금의 학부모님들의 성향이 아마 달라서 그럴 거다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교사나 뭐 이렇게 교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들이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일 텐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가하는 어떤 교권 침해의 어떤 실제로 접수가 된 사안들을 보면요. 예. 제일 많은 것이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실제로 수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문제 제기를 함에 있어서도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 교실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말도 안 삿대질을 하고 되는 욕을 하고 일이고요. 더군다나 다른 아이들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어떤 문제를 다른 아이들도 다 인식하게끔 만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분명히 뭔가 잘잘못이 있을 것이고 이 잘잘못은 법의 잣대로 따져봐야 할 일인데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본인의 아이도 이 부분을 보고 배울 테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떡합니까? 학부모와 선생님 또 아이와 선생님 뭐 이런 여러 가지 교권 침해 상황이 학교 내에서 발생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처리가 되는 거예요?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요. 일단 학생에 대한 조치와 예. 피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조치가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분리해서 네. 처리가 되는군요. 근데 지금 교권을 침해당한 학생에 대해서는요. 가장 많은 조치가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봉사라는 봉사 명령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다음에 출석 정지, 퇴학, 예. 반성문 제출 등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 이 단순히 봉사를 하라는 것 정도 가지고 아이들이 개선이 되겠어? 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도 계세요. 예전 아이들하고 좀 다르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예. 아이들에게 이런 대상자에게 출석 정지를 명하게 되면 이 아이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요? 예. 학교 안 가도 되니까요. 이야, 또 이런 상황이 오히려 그게 봉사보다 더 중한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하지만 예. 특히 학교에서 봉사라고 하게 되면 다른 동급생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 자체로 아이에게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인 효과이긴 합니다만 예.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아이들이 보니까 좀 창피하다. 예. 어떤 분은 또 그것이 비교육적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예. 어쨌든 우리가 정해진 징벌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서 사회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많이 정작 대상 학생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예. 그것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예.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네. 전보, 병가, 휴직, 연가 등 여러 조치가 있는데요. 예. 가장 많은 게 전보예요. 다른 학교로 그렇죠. 전환 배치해 주신 거. 그게 거의 50%에 가까운데요.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내가 이 학교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물론 선생님이 저 차라리 다른 학교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가시는 거라면은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이 보기에 결국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그냥 떠나셨어.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약간 이걸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석상대 돌 빼서 그냥 고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것처럼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전하다가 최근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준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 1순위가 교사였던 적이 상당히 길었었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씁쓸한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건가요? 교원 치유 지원 센터가 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요? 네, 2017년부터 정식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가장 많은 그 건수가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에 좀 두드러진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전에 2017년에는 예방 프로그램에 이제 신청한 건수가 11건 정도였는데요. 예. 2018년에는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건수가 41건으로 30건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뭔가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 예. 예방을 하려면 어떤 걸 내가 알아야 되냐, 숙지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현실이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어쨌든 교권 침해 부분들을 예방을 해야 되고 방지를 해야 할 텐데요. 네. 대안이나 대책들이 나와 있는지요? 아까 전에 그 교사분들의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랬죠.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냐. 거기에 대응해서 교사분들이 이제 답변을 내놨는데요. 제도. 예, 그렇군요. 일단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역시 54% 정도를 차지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 교사의 역할과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민주적인 인사 제도도 마련돼야 된다라는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 이제 이게 교사분들의 어떤 설문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예. 최근 뉴스 충북도는 아니었지만 모 교사가 그 아이한테 숙제를 내주면서 그 속옷을 뭐 이렇게 빨아와서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숙제를 내줘가지고 예. 지금 그 교육청에서 징계를 내리려고 지금 착수했다는 얘기를 예.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 교사이긴 합니다만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들 지금 아이들의 어떤 특히 성적인 부분 뭐 요즘 N번방에 대해서 많이 네, 문제가 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특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사분들이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참 열심히 하시는 교사분들이 거기에다 묻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가사말을 보면 스승의 은혜는 바다 혹은 태산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스승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잠시라도 좀 가져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